팩과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팩의 정의 및 종류로 보면 팩이란 말은 영어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포장하다, 감싸다의 뜻입니다. 자, 팩의 종류로는 세 가지를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크림 형태의 팩, 두 번째는 파우더 타입의 팩, 세 번째는 젤 타입의 팩이 있습니다. 보통 크림 타입의 팩은요, 사용감이 부드럽고 자극이 없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팩을 크림팩을 많이 쓰는데요.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는 크림팩입니다. 필요한 부위에 적당히 발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 파우더 타입의 팩은요, 분말 타입의 팩으로 다른 액체와 섞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파우더 타입 팩은요, 보통 피부 관리실에서 사용하는 타입인데요. 분말 타입의 다른 어떤 유효 성분의 액체라든가 우유라든가 정제수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여서 팩을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젤 타입의 팩은요,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민감성 피부에 효과적인 팩입니다. 자, 이상 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팩의 종류로는 세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 첫 번째, 크림 타입. 두 번째, 분말 타입. 세 번째, 젤 타입. 피부 유형에 따라서 팩을 해주시면 효과가 있겠습니다. 제거하는 팩의 분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을 제거할 때 어떻게 제거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 워시 오브 팩은요, 씻어내는 타입으로 보습 효과가 있고 피부 자극이 적어 가장 많이 쓰이는 타입입니다. 자, 크림, 클레이, 분말, 젤, 폼. 그래서 크림 타입, 클레이, 그 다음 분말, 젤 타입이 이렇게 씻어내는 워시 오브 팩에 속합니다. 필 오브 팩은요,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는 팩을 필 오브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자, 껍질처럼 벗겨내는 타입으로서 필름막을 떼어낼 때 각질이 같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죠. 민감성 피부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티슈 오브 팩으로는요, 티슈는 닦아내는 타입을 말합니다. 해면이나 스포 등으로 닦는데요. 노화 피부, 건성 피부에 적당하며 보습과 영양 효과가 뛰어납니다.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 오브 타입 마스크 특징이 아닌 것은 필 오브 타입. 자, 필 오브 타입은 어떤 타입의 마스크죠? 필 오브 타입이에요. 벗겨내는 타입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필 오브 타입의 마스크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그러면 필 오브 타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젤 또는 액체 상태의 수용성으로 바른 후 건조되면 필름막을 형성한다. 팩 제거 시 피지나 죽은 각질 세포가 제거되므로 피부에 청정 효과를 준다. 일주일에 1에서 2회 사용한다가 필 오브 타입의 특징이죠. 자, 그럼 이번은 볼 부위는 영양분의 흡수를 위해 두껍게 바른다라고 그랬죠. 자, 어떤 팩이든 얼굴 전체에 두께를 균형 있게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팩을 바르실 때 너무 한쪽이 두껍거나 너무 얇게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천연팩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천연팩의 종류로는요, 건성, 노화, 지성, 미백 등의 효과가 있는 성분을 분류하여 보았는데요. 팩의 종류로는 건성 피부에는 딸기, 감자, 수박, 우유, 벌꿀, 사과, 계란 노른자, 인삼, 해초, 바나나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수분 공급, 영양 공급, 건성이나 노화는 수분이 부족하고 영양이 부족한 피부죠. 그래서 수분과 영양을 많이 넣어줄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딸기, 감자, 수박, 우유 등 건성과 노화 피부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성 피부에는 어떤 천연팩이 효과가 있을까요? 지성팩은 알로에, 머드, 클레이, 티트리, 캄포, 포도, 토마토, 당근, 양배추, 시금치 등이 효과가 있고요. 이 팩의 종류로는 진정 효과, 피지 제거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는 피지라든가 모공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이 되는 천연팩으로 클레이라든가 티트리, 캄포, 포도, 토마토, 당근, 양배추, 시금치 등 이러한 성분들이 지성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자, 미백은요. 색소 침착 피부나 미백은 미백 효과와 수분, 영양 공급을 함에 있어서 레몬, 오이, 키위, 오렌지, 율무, 딸기 등이 팩의 종류로 적당합니다. 마스크의 정의 및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스크는 공기가 차단된 상태로 피부 온도와 탄력, 제품 호스를 원활히 하여 피부를 진정,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마스크의 종류로는 모델링 마스크와 석고, 파라핀, 클레이, 벨벳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모델링 마스크는 얼굴의 열감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이고 여드름 피부나 건성 피부, 홍반 피부, 노화 피부, 민감성, 복합성 피부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 마스크는 열감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가운 냉 마스크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효과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모델링 마스크를 씁니다. 자, 두 번째 석고 마스크를 보겠습니다. 석고 마스크는 열 석고, 쿨 석고, 숯 석고, 허브 석고 등 여러 가지로 종류가 다양한데요. 하지만 석고 마스크는 대체적으로 열감이 있는 석고를 써주어서 모공을 열고 영양 공급 및 탄력 증대를 하기 위하여 씁니다. 특히 노화 피부나 건성 피부, 비염증성 피부에 효과적인데요. 아무래도 열감을 내어서 안에 영양 성분을 꽉 채우게 하기 위해서 석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열 관리에 적당한 마스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모델링이나 석고 마스크가 자주 나오는데요. 어떠한 피부에 진정 효과를 내는 마스크를 쓰느냐, 아니면 노화 피부라든가 건성 피부에 석고 마스크를 쓰느냐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파라핀 마스크가 있는데요. 자, 파라핀은 양초의 파라핀 성분을 말하는데요. 겨울철 갈라지는 피부에 효과적이고 건성이나 노화 피부에 좋습니다. 클레이 마스크는요.
네, 클레이는 진흙 계열의 마스크를 얘기하는데요. 진흙 계열의 불용성 물질 및 피지 흡착팩인데요. 피지를 흡착해서 배출하는데 용이한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클레이 마스크는 지성 피부에 효과적이겠죠. 다섯 번째, 벨벳 마스크는요. 콜라겐 성분의 시트 형태의 마스크팩인데요. 콜라겐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성이나 노화 피부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적용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폐쇄공포증이 있는 경우는 눈, 코, 입을 바르지 않고 열어두고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겐 벨벳 마스크는 어떤 타입이 주로 사용되는가? 그렇습니다. 자, 크림 타입, 파우더, 젤 타입, 시트 타입 중에서 콜라겐 벨벳 마스크는 콜라겐을 냉동 건조시켜서 시트 타입으로 만든 타입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모의 정의로는 신체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털을 제거함으로써 위생상, 미용상, 단정하고 깔끔하게 용모를 가꾸는 행위입니다. 목적 및 효과로는요, 과도한 털을 제거하여 피부를 매끄럽게 관리할 수 있고요. 간염 및 미생물 번식을 예방할 수 있으며 미용상 털을 정리하여 단정한 용모를 가꿀 수 있습니다. 물리적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을 시키고 세포 재생을 유도합니다. 제모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제모의 주의사항은 피부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시면 안 되겠죠. 제모 감염이나 오염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보습을 하고 홍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모 후 사우나, 운동, 음주, 태닝은 하지 않습니다. 제모의 종류 및 방법을 보겠는데요. 자, 제모의 방법으로는 일시적 방법과 영구적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일시적 제모에서 물리적 제모, 화학적 제모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자, 물리적 제모는 그야말로 어떤 행위를 해서 하는 제모 형태를 말하는데요. 물리적 제모는 면도기를 사용한 제모 방법과 핀셋을 이용한 제모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면도기를 사용한 제모 방법은요. 부위와 상관없이 할 수 있고 그 다음 부주의로 피부에 상처를 낼 수가 있겠죠. 털의 모관 부위만 제거되므로 다음 날부터는 다시 털이 보입니다. 털의 성장 반대로 밀어주어야 깨끗합니다. 그래서 면도기로 제모하는 것은 상처가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염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핀셋을 이용한 제모 방법으로는요, 부위와 상관없이 할 수 있으며 부주의로 피부에 상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양의 제모는 힘듭니다. 털의 성장 방향으로 뽑아주어야 통증이 덜하고 모낭까지 뽑아서 자라는데 4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물리적 제모로는요, 면도기를 이용하여서 제모를 하든지 그 다음 쪽집게로 쪽집게나 핀셋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학적 제모를 알아보겠습니다. 화학적 제모는요,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성분으로 털의 모근을 녹여서 제모하는데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꼭 테스트를 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넓은 부위에 통증 없이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3, 4일 정도면 다시 털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영구적 제모 방법이 있는데요. 털을 완전히 제거하여서 영구적으로 털이 보이지 않는 방법을 영구적 제모라고 하죠. 그래서 레이저 제모, 그 다음 전기분해법, 전기응고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레이저를 이용하여서 모낭세포를 없애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전신의 제모가 가능하고요. 자, 전기분해법은요, 갈바닉 전류를 통해서 모근에 직류전류를 흘려보내서 모낭을 파괴시키는 방법으로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통증이 수반이 됩니다. 자, 모근이 파괴된 후에는 털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방법입니다. 전기응고법도 마찬가지로 고주파를 이용하여서 모낭세포를 응고시키는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시간이 이것 또한 많이 걸리고 모근이 파괴된 후 마찬가지로 털이 자라지 않습니다. 반영구적인 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반영구적인 제모는요, 털이 있는 부위를 지속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서서히 가늘어지고 없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퇴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피부관리실에서 이 제모법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구적 제모는요, 왁스를 써서 제모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왁스로서는 온왁스, 냉왁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왁스 같은 경우에는 하드왁스, 소프트왁스 두 가지 형태의 제품이 있는데요. 하드왁스 같은 경우에는 워머기 또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굳어지면 제모하는 방법입니다. 소프트 왁스는요, 마찬가지로 워머기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녹인 후에 우드 스파츌러로 펴 바른 뒤 머슬런 천을 대고 떼는 형식을 소프트 왁스라고 합니다. 냉왁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냉왁스는요, 어떤 걸 냉왁스라고 하냐면요, 이건 따뜻하게 데우지 않고 바로 쓰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온도가 뜨겁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털의 성장 방향으로 발라서 반대 방향으로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반영구적인 왁스, 온왁스와 냉왁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모 방법은 일시적 제모, 영구 제모, 반영구적인 제모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시험에는 영구 제모냐, 반영구 제모냐, 아니면 일시적 제모냐에 따라서 어떤 구분을 했는지에 대해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입니다. 일시적인 제모 방법 중 부직포를 사용하지 않고 왁스를 굳혀서 그대로 떼는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부직포를 사용하지 않고 라고 했죠. 자, 부직포를 사용하는 왁스의 형태는 어떤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온왁스,
냉왁스, 온왁스 중에서도 하드왁스, 소프트왁스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드왁스는 자체적으로 굳어지는 거고 소프트왁스는 어떠한 머슬런 천을 대고 떼는 방법을 얘기하죠. 그러면은 부직포, 머슬런 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답은 소프트 왁스가 되겠습니다.